안녕하세요, 에마스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런 사람들은 꼭 사업하세요 하는 그 유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제가 아무래도 주로 창업에 대한, 사업에 대한 컨텐츠를 올리고 있다 보니까 진짜 많이들 물어보세요. 나 창업하면 어떨 것 같아? 나 잘 될 것 같아? 이런 질문 주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제가 수많은 창업가들을 만나보면서 느꼈던 공통점들, 그리고 성공하시는 분들의 특성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정말 이 사업가 기질에 맞는 분들, 어떤 분들이냐면은 문제를 잘 찾는 분들이어야 돼요. 이렇게 뭐 봤을 때 그렇겠거니, 뭐 알아서 잘 되겠거니가 아니라 저거 왜 저렇게 하지? 이런 의문점과 문제의식을 갖는 분들이 가장 그 자기의 알맞는 아이템을 찾을 확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 이제 수강생 중에 빵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완전 빵순이시래요. 근데 합성물 첨가가 너무 많으니까 이거를 건강한 빵을 만들겠다, 이런 생각으로 창업을 하시는 케이스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순리에 이렇게 뭐 순응하면서 흘러가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저거 좀 바꾸고 싶다, 저거는 좀 불편해, 이런 식으로 문제의식을 가지신다면은 사업에 아주 적합한 유형이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제가 아이템형 창업가형이라고 합니다. 아이템을 기반으로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실패를 해도 그 아이템이 진짜 진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난 이 아이템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 이 아이템이 진짜 문제를 꼭 해결해야 돼, 이게 정말 뭔가 세상을 바꿀 거야,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게 조금 더 편리해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 아이템을 바꾸지 않고 정말 진득하게 그것만 팝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례가 누가 있냐면, 다이슨을 창업한 제임스 다이슨 같은 경우에는 옛날 청소기들은 먼지 봉투가 청소기 안에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 먼지 봉투를 다 이렇게 버려야만 되는 그런 이제 구조였는데, 이런 게 너무 귀찮기 때문에 다이슨이 세계 최초의 먼지 봉투가 없는 청소기를 개발을 해가지고, 이 진공청소기가 DC01이라는 모델이래요. 근데 이거를 내놓기까지 무려 몇 번의 실패를 했냐? 5126번의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 만들겠다고 5000번 넘게 실패한다고 하면은 멘탈 바사삭 부서질 것 같은데도 어떻게 보면 혁신의 길을 걸어간 거죠. 나 이 아이템을 할래, 나 이거 문제의식이 있어, 먼지봉투 왜 넣어야 돼, 너무 귀찮잖아, 이거 없이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더 하는 게 아니라 뺄셈을 해서 아이템을 만들었다. 제임스 다이슨처럼 나는 뭔가 이 일상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문제의식을 느꼈다 라고 하면은,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진짜 사업을 해도 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은 안 되는 것 같은 거를 계속 삽질하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변에서 특히 이제 가족, 친구, 지인들 가장 이제 서포트를 해주기보다는, 물론 서포트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쟤는 맨날 하는 것만 다 안 되는 것 같은, 저거 왜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듣다 보면은 흔들리게 됩니다. 근데 사업하기 딱 좋은 유형들은 이제 고집이 세서 남의 말을 잘 안 듣는 분들이 조금 더 사업을 하기에 적절하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사업은 너무 남의 말을 안 들어서도 망하지만 너무 남의 말을 잘 들어서도 망하기 때문이거든요. 저도 항상 어릴 때부터 저희 부모님의 얘기는 제가 잘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런 얘기 한 적도 있어요. 엄마의 판단력에는 나는 신뢰하지 않는다. 내가 엄마의 말을 들었을 때보다 안 들었을 때 더 좋은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내 살 길은 내가 알아서 개척할게 라고 얘기했던 적도 있어요. 고집 세다는 말을 평소에 다른 사람들도 좀 들어본 적이 있는 분들이라면은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남들이 하는 말에 좀 팔랑귀여서 좀 흔들리기도 하는데, 그래도 내가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직성이 풀린다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이 좀 사업에 맞아요. 왜냐면은 남들이 다 아니라고 했을 때 내가 해보면 다를 수도 있잖아. 그쵸? 정말 내가 해보면 다를 때도 있거든요. 물론 나한테 따뜻한 조언, 정말 내 성장을 위해 조언을 해주시는 경우는 귀담아 들어야겠지만, 사실 남의 말을 들어서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책임져 주지 않거든요. 그 사람 말을 듣든 안 듣든 간에 결국 선택은 내 몫이기 때문에 내 주관대로, 내 입맛대로, 내 고집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내가 처음에 막 큰 포부를 갖고 막 퇴사하고 나 이거 진짜 잘해볼 거야, 나 정말 눈 뜨고 일어나면은 엄청 성공했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제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은데, 그런 상황에서도 남들이랑 비교하지 않고 계속 내 고집대로 나가야 하는 거, 요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일을 찾거나 만드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회사에 가면은 두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는데, 계속해서 새롭게 일을 만들고 막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고, 새로운 일을 가져온 것들을 열심히 수행해서 더 고도화시키고 더 멋지게 발전시키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을 나뉘는데, 조금 사업
창업가 유형에 알맞는 분들은 자꾸 일을 벌리거나 새로운 일을 가지고 오는 유형의 분들이 조금 더 맞는 편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사업이라는 게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일을 가져오지 않으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요새 뭐가 있지? 발굴하고 이게 또 안 된다 그러면 또 다른 것도 시도해보고, 물론 한 가지를 찐득하게 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초기일수록 여러 가지 사실은 이렇게 캐보고 여기 우물이 안 나오면 다른데 옆에 또 캐보고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가지 일을 되게 진득하게 어려워하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팀원이 필요한 거예요. 팀이 필요한 거고. 왜냐면 팀이 있다고 하면은 분명히 그 창업가가 가져온 일을 멋지게 발전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는 분들이 또 계시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과 함께 일을 하면은 내가 가져온 일을 기반으로 새로운 팀원들이 그 일을 계속해서 더 발전시켜주는 그런 식의 구조가 저는 사실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직원을 채용한다라는 거의 의미는 1인분 그 이상을 해야만 채용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창업을 할 때 반드시 1인분 이상, 그리고 특히 초기에는 대표자가 하드캐리하는 게 되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냥 팀원이 와서 해주면 알아서 뭔가 잘 되겠지, 절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초반에는 진짜 워커홀릭이 돼서 정말 열심히 그 구조를 만들고 열심히 시간을 투입을 해야 돼요. 정말 유명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 40시간 일한다고 하잖아요. 이 사람은 80시간 일한대요. 일반인보다 2배를 일한다라는 거고, 뭐 테슬라가 뭐 제품을 양산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트위터, 지금 X죠. 이거 인수했을 때는 120시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무슨 그냥 기계처럼 거기 사무실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그냥 거기서 매달려서 일을 한 거예요. 우리가 성공한 모습을 보면은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뭐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사고 이런 거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 안에 정말 들여다보면은 지독한 일벌레인 경우들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에 몰입해서 이거를 파고들어서 일을 벌리고 일을 수습하고 또 일을 진행하는 그런 거에서 또 재미와 성취감을 느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라면은 되게 적절할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는 안 해봤다 하더라도 엄청 열심히 일을 했는데 차가운 밤 공기, 새벽 공기를 맞으면서 기분이 좋다라는 걸 느껴본 적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일에서 성취감을 찾는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좀 사업에 알맞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빡센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너무 빡센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 진짜 나한테 정말 꼭 맞는 일을 찾으면은 저는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마치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쳐서 게임을 해서 시간을 전폐하면서 하는 것 같은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유튜브 쇼츠나 인스타그램 릴스 이런 거 계속 보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냥 몰입해서 보잖아요. 일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진짜 이거에 미쳤다라고 하면은 계속 매달리는 거예요. 제가 실제 최근에 했던 경험 중에 워드프레스를 만지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주말 내내 그 워드프레스를 만진다고 시간을 다 보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당연히 그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뭔가 하나를 이걸 완성해 나가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게임을 하거나 뭐 유튜브 쇼츠를 보는 것처럼 정말 그 한 가지 일에 몰입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정리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일을 잘 정리하는 능력도 키우셔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초반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 제로에서 원을 만들려면은 그래도 일을 벌려야 된다라는 특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또 컨트롤할 줄 아는 사람, 알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라면은 사업에 적절합니다. 이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진짜 사업은 멘탈 관리가 전부인 것 같아요. 뭐 물론 경영 전략도 알아야 되고 마케팅도 알아야 되고 뭐도 알아야 되고 공부해야 될 거 너무 많은데, 지식 이전에 멘탈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정말 뭐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멘탈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걸 제일 잘 보여주는 사례가 누구냐면은 KFC 창업자 할랜드 샌더스 같은 경우에는 무려 65세가 넘게 된 이후에 창업을 한 케이스예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됐냐면 40대 때도 뚜렷한 직장이 없어. 뭘 해도 잘 안 되고, 식당이랑 카페 창업했는데 또 잘 안 돼서 망하고. 그러면은 65세쯤 되면은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은 실패했다 이렇게 하고 좌절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때 또 창업을 해요. 포기하지 않는 거. 내 인생이 너무 좌절과 실패의 연속처럼 보이더라도 다시 일어나고자 하는 그런 불굴의 의지, 그런 게 정말 중요합니다. 내 마인드, 멘탈을 철저하게 컨트롤하는 거. 근데 이 컨트롤이 처음에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되게 어려워서 그동안 많이 또 실패를 했었거든요. 첫 창업 생각해보면은 왜 망했냐고 이렇게 질문하신 경우가 되게 많은데, 물론 제가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마케팅을 잘 못해서 망했었다, 그래서 마케팅을 더 매달리게 됐고 이게 학으로 창업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사실 심연의 깊은 어딘가로 들어가면은 다른 게 아니라 멘탈이 약했어요. 그 당시에 너무 멘탈 관리가 잘 안 됐어요. 오늘 상황이 안
안 좋아. 그러면 너무 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일어날 힘이 없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희일비한다고 하잖아요. 잘 되면 너무 행복하고 안 되면 너무 우울하고 이런 성향이라고 하면은 사업에서는 절대 오래 가기 힘듭니다. 사업은 하루 이틀 잘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앞으로 계속 10년, 50년, 100년까지 갈 건데 매일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내 자신을 관리하는 거, 자기 관리가 정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좀 멘탈이 약하다, 그런 분들은 사업하실 때 반드시 멘탈 훈련, 멘탈을 어떻게 매일매일 마음을 다잡고 갈 것인가에 대한 플랜을 반드시 세워야 돼요. 마지막은 저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자기 운명을 개척하고 싶은 분들한테 제가 사업을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 자기 운명 개척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태어났을 때의 환경이 주어진 운명이잖아요.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부모님이 계실 거고, 선택하지 않았지만 집안에 어떤 경제 상황이 있을 거고, 지인들, 친구들, 가족들, 환경, 이 모든 것들은 다 내가 태어났는데 그냥 주어진 것들이에요. 주어진 것들이 만족스럽지 않거나 좀 바꾸고 싶고 내가 개척해서 더 나은 삶을 추구하고 싶다, 이게 되게 간절한 분들은 앞에 있는 4가지가 다 해당되지 않더라도 어떻게든 만들 수 있습니다. 정말 아이템이 없더라도 내가 진짜 내 운명을 개척하고 싶다라는 의지가 되게 간절한 분들은 어떻게든 아이템을 찾습니다. 타고난 창업가형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그 타고난 창업가형들은 아무것도 가진 자원이 없더라도 어쨌든 내 몸이 하나 있다, 이거 자신감 하나로 계속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정말 간절하게 내 운명을 바꾸고 내 가족을 부양하고 더 나아가서 내가 이루고 싶은 무언가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사업을 적극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사업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될까요? 사업하고 싶은 분들한테 제가 정말 꼭 추천드리고 싶은 거 뭐냐면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시는 거예요. 이 사업계획서가 뭐 여러 가지 정부지원금을 타는 데도 좋고 뭐 투자를 받는다거나 이럴 때도 필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내가 준비된 창업을 하려면은 시장 조사도 해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홍보할 거고, 마케팅 어떻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이거 나중에 잘 되면은 뭐 어떤 식으로 판매할 건지, 판매 가격, 이런 것도 다 사실은 계획을 세우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업계획서라는 게 그냥 앉아서 내가 차분하게 한번 들여다보고 고민하는 거예요. 새해에 어떻게 사업 운영해 나갈 건지 모든 창업가분들은 계획을 짠단 말이에요. 그게 사업 계획서인 거예요. 그냥 그거를 뭐 메모장에 쓰든 한글에 쓰든 워드에 쓰든 어쨌든 계획을 짠다라는 거, 그거는 정말 초보 창업가든 아니면 정말 고수 창업가든 간에 모두가 계획을 짜는 것은 동일하다. 그럼 결국은 사업 계획서를 내가 예비 창업 상태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내가 아이템을 구체화할 건지, 디벨을 어떻게 시킬 거고,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건지를 좀 계획을 짜보시는 거가 정말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사업 계획서를 꼭 쓰시라고 좀 추천을 많이 드리는데, 저도 사업계획서를 첫 창업할 때부터 계속해서 써왔고 지금 아이템에 대해서도 사업계획서를 쓰고 있고요. 근데 이게 결국 뭐냐면은 일일비하지 않기 위해서 사업계획서가 필요한 거예요.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굉장히 우울해지기 쉽거든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커나갈 거고 어떤 식의 일들을 나 앞으로 해나갈 거야 라는 게 구체화돼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뭘 해야 되지? 이거 뭔가 안 되는데 뭐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막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업계획서를 쓰기 시작하면은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계획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해야 된다라는 그 데드라인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1월에 뭐 해야지, 2월에 뭐 해야지, 3월에 뭐 해야지, 이런 식으로 사업계획이라는 거는 골치 아프게 거리가 먼 문서 작업, 이게 아니라 진짜 내 사업에 성공하기 위한 전략을 짠다는 점에서 꼭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쓰시는 것부터 하시는 게 맞고요. 이 사업계획서를 쓰는 게 너무 어렵고 어떻게는 잘 모르겠고, 특히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수익을 내는 게 아직 부족하다거나 아니면은 좀 정부 지원을 제대로 받아서 사업을 키우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도 마찬가지로 추천드려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게 사업계획서 챌린지라고 있습니다. 하우그로 사업계획서 챌린지는 벌써 이번에 3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벌써 3년째 지속을 해오고 있는데, 그동안 참여하신 분들만 해도 10,000명이 넘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사업계획서를 쓰셨고, 벌써 지원금만 해도 누적 거의 50억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사업계획서를 통해서 많은 지원금을 타셨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비 창업자인 분들,
그리고 뭐 소상공인이든 중소기업이든 어떤 분들이든 간에 내 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꼭 사업계획서 이번 챌린지에 참여하셔서 저희가 10일차 동안 가이드라인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너무 쉽게 따라오실 수 있죠. 그리고 제가 또 특강도 진행을 합니다. 챌린지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특강을 2번 라이브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꼭꼭꼭 신청하셔가지고 이번에 진짜 나만의 완성된 사업계획서를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챌린지 그럼 유료인가요? 하시는 분들 무료입니다. 저희가 이 데이터 바우처라는 정부 지원 사업에 공급 기업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 바우처의 수요 기업으로 지원하시는 경우에 저희가 이 사업계획서 챌린지를 템플릿부터 시작해서 합격한 사업계획서 샘플 파일, 그 다음에 특강까지 다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사업계획서 챌린지 참여를 희망하시는 대표님들은 제가 여기 정보 기재해둘 테니까 꼭 들어가셔서 지원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에서 이런 사람들 사업하면 정말 성공할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 모든 거에 기반이 되는 것들은 그 멘탈 관리,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거, 그거에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전략.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면은 왜 아무런 계획 없이는 어떤 일도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사업을 키우고자 하신다면은 반드시 사업계획서는 올해에는 꼭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사업계획서도 매년 업데이트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또 쓰는 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 정말 이 사업계획 챌린지가 매번 열리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딱 이 시기에만 모집을 하고 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집 기한 내에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반드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 댓글도 여러분 달아주시면 제가 답글 달아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